질의 내용 -08. 내향, 다이, 특성과 관련하여 이 특성이 너무 강하다면 다른 특성의 사람과 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맞나요? 만약 굳이 일부러 완화시킬 필요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아이가 강한 사람이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하고 설명하시오. 답변 내용: 네, 맞습니다. 특정 MBTI 특성이 너무 강하게 발현될 경우 다른 특성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향, I, 특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며 외부 활동보다는 내면의 세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향적인 사람들에게는 다소 소극적이거나 대화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성 완화 vs 이해와 조절. 특성을 완화시킨다는 표현보다는 별표 특성을 이해하고 조절한다. 별표는 관점이 더 적절합니다. MBTI 특성은 개인의 타고난 선호도이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바꾸거나 완화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면서도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화 방식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에너지를 얻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내향성이 강한 사람이 자신의 대화 습관을 개선하여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내향, I, 이 강한 사람을 위한 대화 스킬 개선 훈련 방법 10가지. 강한 내향성을 가진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훈련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억누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미리 생각 정리하기 습관화. 훈련 방법. 중요한 회의나 대화가 예상될 때 미리 논의할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봅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효과. 즉흥적인 대화에 약한 내향형이 미리 준비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대화 중 막힘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말하기 연습. 훈련 방법. 자신의 생각을 완벽하게 정리한 후 말하기보다 핵심만 담아 짧고 간결하게 먼저 표현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대신 내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바로 말합니다. 효과. 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질문 되돌리기 기법 활용. 훈련 방법. 상대방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단순히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는 그 질문에 대해 당신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처럼 상대방에게도 질문을 되돌려 대화를 주고받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대화를 혼자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이고 대화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합니다. 적극적 경청 후 요약 말하기. 훈련 방법.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핵심 요점이나 감정을 요약하여 다시 말해주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말씀은 라는 거군요. 그래서 하시다는 말씀이시죠? 효과.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여 신뢰감을 쌓고 자신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만듭니다. 작은 발언으로 시작하기 훈련. 훈련 방법. 그룹 대화나 회의에서 처음부터 큰 아이디어를 내기 부담스럽다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이와 같은 짧은 긍정적 반응으로 시작하여 대화에 참여하는 문턱을 낮춥니다. 효과. 대화에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고 점차적으로 더 많은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나의 필요 표현하기 연습. 훈련 방법. 대화 중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특정 정보가 더 필요할 때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효과, 상대방이 자신의 대화 방식을 이해하도록 돕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며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눈 맞춤 훈련과 비언어적 표현 사용. 훈련 방법, 대화 시 상대방의 눈을 1에서 2초 간격으로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 짓는 등 긍정적인 비언어적 신호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효과, 비언어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적극적인 경청과 관심의 신호가 됩니다. 선택적 참여 전략. 훈련 방법, 모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에 집중하여 발언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않습니다. 효과,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자신이 강점을 보이는 부분에서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대화 후 자기점검 기록. 훈련 방법, 중요한 대화나 회의가 끝난 후 별표 오늘 대화에서 잘한 점은 무엇이었나,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별표를 간단히 기록하고 다음 대화에서는 아쉬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세웁니다. 효과, 자신의 대화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점진적인 개선을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역할극 또는 시뮬레이션 훈련. 훈련 방법, 신뢰하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자신이 평소 어려움을 겪었던 대화 상황을 재현하고 자신이 평소와 다르게 말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상대방은 외향적인 사람의 역할을 맡아 피드백을 줍니다. 효과,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대화 스킬을 연습하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은 강한 내향성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강점, 깊은 사고,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세계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내용 -10. 직관, 젠, 특성과 관련하여 이 특성이 너무 강하다면 다른 특성의 사람과 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맞나요? 만약 굳이 일부러 완화시킬 필요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N이 강한 사람이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하고 설명하시오. 답변 내용. 네, 맞습니다. 특정 MBTI 특성이 너무 강하게 발현될 경우 다른 특성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직관, 젠, 특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관성이 강한 사람은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능성에 집중하며 큰 그림을 보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로 인해 감각, 적인 사람들에게는 다소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성 완화 vs 이해와 조절. 특성을 완화시킨다는 표현보다는 별표 특성을 이해하고 조절한다. 별표는 관점이 더 적절합니다. MBTI 특성은 개인의 타고난 선호도이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바꾸거나 완화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면서도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화 방식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관성이 강한 사람은 감각적인 사람이 구체적인 사실, 경험, 그리고 현실적인 적용에 흥미를 느낀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다 명확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직관성이 강한 사람이 자신의 대화 습관을 개선하여 더 효과적이고 명료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직관, 젠, 이 강한 사람을 위한 대화 스킬 개선 훈련 방법 10가지. 강한 직관성을 가진 사람이 감각적인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훈련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억누르기보다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현실적인 맥락에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OW1H 활용하여 구체화 연습. 훈련 방법.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을 설명할 때 누가, WHO,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what, 왜, why, 어떻게, how 할 것인지 질문하며 스스로 또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적인 맥락으로 끌어내어 감각적인 상대방이 더 쉽게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에 대비하기. 훈련 방법. 자신의 큰 그림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상대방이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데? 라고 질문할 것을 예상하고 시행 가능한 첫 단계나 행동 지침을 미리 준비해 봅니다. 효과.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행동 계획으로 연결하는 데 익숙해지고 감각적인 상대방의 실용적인 니즈를 충족시킵니다. 현실적인 예시 들기 훈련. 훈련 방법. 추상적인 이론이나 개념을 설명할 때 일상생활이나 상대방의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협업이 중요해요. 대신 둘이 팀에서 철수 씨랑 영희 씨가 서로 도와서 보고서를 제 시간에 냈던 것처럼요 라고 말합니다. 효과.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전환하여 감각적인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돕습니다. 단계별 설명 연습. 훈련 방법.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여주되 이후에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설명하는 연습을 합니다. 비약적인 사고로 건너뛰는 부분을 의식적으로 줄입니다. 효과. 감각적인 상대방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고 혼란 없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 먼저 제시 후 근거 설명 훈련. 훈련 방법.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이나 핵심 메시지를 먼저 던진 후 그 배경이나 이유를 설명합니다. N형은 보통 배경 설명을 길게 한 후 결론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과. 감각적인 상대방이 대화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감 자극하는 표현 사용 연습. 훈련 방법. 대화 시처럼 보이고, 처럼 들리고, 한 느낌이 들고, 과 같이 오감을 활용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봅니다. 이는 감각적인 상대방이 정보를 더 생생하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효과. 대화의 몰입도를 높이고 추상적인 내용에 현실감을 더해줍니다.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주장 뒷받침. 훈련 방법. 자신의 직관적인 아이디어나 비전을 제시할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 통계, 과거 사례 또는 실증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아이디어의 신뢰성을 높이고 감각적인 상대방이 아이디어를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력을 강화합니다. 상대방의 경험에 연결하기 훈련. 훈련 방법. 상대방이 과거에 겪었던 비슷한 상황이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을 던지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대방의 실제 경험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효과.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남의 일이 아닌 이 나의 일처럼 느끼게 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높입니다. 현재 상황에 집중하는 시간 각. 훈련 방법.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중에는 음식의 맛, 향, 질감에 집중하거나 산책 중에는 주변의 소리, 풍경에만 집중합니다. 효과. 현재에 집중하는 감각을 훈련하여 대화에서도 현실적인 정보나 눈앞의 사실을 놓치지 않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시각자료 활용 능력 키우기. 훈련 방법.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말 대신 그림, 도표, 사진, 간단한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보여주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감각적인 상대방은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훨씬 더 잘 이해하므로 대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은 강한 직관성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창의적이고 비전 있는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직관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더욱 명확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질의 내용 -12. 사고, T, 특성과 관련하여 이 특성이 너무 강하다면 다른 특성의 사람과 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맞나요? 만약 굳이 일부러 완화시킬 필요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T가 강한 사람이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하고 설명하시오. 답변 내용. 네, 맞습니다. 특정 MBTI 특성이 지나치게 강하게 발현될 경우 다른 특성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T, 특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고성이 강한 사람은 논리와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선호하며 문제 해결과 효율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정, 적인 사람들에게는 다소 차갑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인간적인 관계나 감정적 지지보다는 논리적 해결책만을 강조한다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특성 관화 대신 이해와 조절. 특성을 완화시킨다는 표현보다는 별표 특성을 이해하고 조절한다. 별표는 관점이 더 적절합니다. MBTI 특성은 타고난 선호도이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화 방식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고성이 강한 분들은 감정, 적인 사람들이 관계의 조화, 개인적인 가치, 그리고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논리적인 장점을 유지하되 상대방의 감정적 필요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성이 강한 분들이 자신의 대화 습관을 개선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사고, T가 강한 사람을 위한 대화 스킬 개선 훈련 방법 10가지. 강한 사고성을 가진 분들이 감정, 적인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훈련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논리적 사고를 유지하면서도 감정적 공감과 관계 지향적인 대화 방식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감정 읽어주기 연습. 훈련 방법. 상대방이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힘들었겠네요. 속상했겠어요. 저런. 그랬구나. 이와 같이 상대방이 느낄 법한 감정을 먼저 언급하며 공감하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상대방이 이해받고 지지받는다고 느끼게 하여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후에 문제 해결 논의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세요? 질문 유보. 훈련 방법. 상대방이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래서 무엇을 원하세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자제합니다. 대신 상대방이 충분히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효과. 상대방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공간을 제공하고 성급하게 대화를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라고 생각한다 대신 나는 라고 느낀다 사용 연습. 훈련 방법.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평소에 나는 라고 생각한다. 아이싱 대신 나는 라고 느낀다. 아이필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봅니다. 2. 제 생각에는 비효율적이에요. 대신 저는 이 방식이 좀 답답하게 느껴져요. 효과. 자신의 내면적인 반응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해지고 감정적인 상대방이 더 공감하기 쉬운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논리적 분석 잠시 보류 훈련. 훈련 방법.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논리적 분석과 판단을 의식적으로 잠시 보류합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말과 비언어적인 신호에만 집중하려 노력합니다. 효과. 상대방의 감정적 맥락을 더 잘 파악하고 경청의 질을 높입니다. 관계 지향적 표현 사용 연습. 훈련 방법. 대화 중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될 거예요. 저는 당신을 신뢰해요. 과 가치관계나 공동체를 강조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효과. 대화의 따뜻함과 협력의 분위기를 더하고 감정, 형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적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비언어적 공감 표현 강화. 훈련 방법. 대화 시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고 부드러운 표정을 짓는 등 비언어적인 공감 신호를 의식적으로 더 자주 사용합니다.
효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적 지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칭찬 및 감사 표현 시 사람의 초점 맞추기. 훈련 방법. 상대방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표현할 때 성과나 효율성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노력, 헌신 또는 인품 자체를 언급하는 연습을 합니다. 당신의 꼼꼼함 덕분에 오류를 잡을 수 있었어요. 대신 당신의 꼼꼼함과 책임감 덕분에 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처럼 말합니다. 효과, 상대방의 기여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여 감정, 제프, 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건드립니다. 개인적인 가치 질문하기 훈련. 훈련 방법. 상대방의 결정이나 의견에 대해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나요? 와 같이 상대방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신념을 묻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효과, 상대방의 내면적인 동기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감정, 제프, 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드백 시 긍정적 측면 먼저 언급. 훈련 방법.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줄 때 개선점이나 논리적인 문제점보다 상대방이 잘한 점이나 긍정적인 노력부터 먼저 언급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과 같이 말합니다. 효과, 상대방의 감정적인 방어 태세를 낮추고 피드백을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역할극 또는 시뮬레이션 훈련. 훈련 방법. 신뢰하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자신이 평소 어려움을 겪었던 감정적인 대화 상황을 재현하고 자신이 평소와 다르게 말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상대방은 감정, 제프, 적인 사람의 역할을 맡아 피드백을 줍니다. 효과,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대화 스킬을 연습하고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은 강한 사고성을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의 감정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사고성이 강한 분들은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더욱 따뜻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질의 내용 -15. 인식, P, 특성과 관련하여 이 특성이 너무 강하다면 다른 특성의 사람과 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맞나요? 만약 굳이 일부러 완화시킬 필요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P가 강한 사람이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하고 설명하시오. 답변 내용. 네, 맞습니다. 특정 MBTI 특성이 지나치게 강하게 발현될 경우 다른 특성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식, P, 특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식성이 강한 사람은 유연하고 즉흥적이며 새로운 정보에 열려 있고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로 인해 판단, 제의, 적인 사람들에게는 다소 무계획적이거나 우유부단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마감 기한이나 명확한 결론,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특성 완화 대신 이해와 조절. 특성을 완화시킨다는 표현보다는 별표 특성을 이해하고 조절한다. 별표는 관점이 더 적절합니다. MBTI 특성은 타고난 선호도이기 때문에 이를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대화 방식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식성이 강한 분들은 판단, 제의, 적인 사람들이 계획성, 체계성, 그리고 명확한 결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유연성을 유지하되 상대방에게도 충분한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인식성이 강한 분들이 자신의 대화 습관을 개선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인식, P, 이 강한 사람을 위한 대화 스킬 개선 훈련 방법 10가지. 강한 인식성을 가진 분들이 판단, 제의,
적인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 스킬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 10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훈련들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을 대화에 통합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최소한의 계획 공유 연습. 훈련 방법. 어떤 일을 논의할 때 모든 세부 사항을 정하기 어려워도 가장 기본적인 목표, 예상 마감일, 그리고 필수적인 다음 단계를 먼저 제시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까지는 마치려고 합니다. 와 같이 말합니다. 효과. 판단, 제의. 적인 상대방에게 기본적인 틀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불안감을 줄이고 대화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선택권 제한 훈련. 훈련 방법.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제공할 때 너무 많은 옵션을 나열하기보다 핵심적인 이 3가지 옵션으로 좁혀서 제시합니다. A와 B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처럼 말합니다. 효과. 판단, 제의. 적인 상대방이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불필요한 탐색 시간을 줄여줍니다. 진행 상황 중간 보고 습관화. 훈련 방법. 특정 업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완벽하게 끝내지 않았더라도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라도 보고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또는 오늘 글 시도해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효과. 판단, 제의. 적인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을 해소해줍니다. 명확한 질문하기 연습. 훈련 방법. 대화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모호하게 질문하기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이 정보를 드려야 할까요? 이 업무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효과. 상대방의 계획적인 사고방식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오해를 줄입니다. 마감 기한 설정 및 준수 노력. 훈련 방법. 가능하면 스스로 마감 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공유한 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지키기 어렵다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효과. 판단, 제의. 적인 상대방에게 책임감과 신뢰를 보여주고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결론, 도출 연습. 훈련 방법. 여러 아이디어를 탐색한 후 대화가 길어진다 싶을 때 그럼 일단 여기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할까요? 와 같이 스스로 결론을 제안하는 연습을 합니다. 효과. 불필요한 논의를 줄이고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어진 계획에 적응하기 훈련. 훈련 방법. 상대방이 이미 세워둔 계획이나 정해진 절차가 있을 때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일단 그 계획을 따르고 그 안에서 유연성을 찾아보려 노력합니다. 효과. 상대방의 조직화된 방식을 존중하고 갈등의 소지를 줄입니다. 논의 주제에 집중하기 연습. 훈련 방법. 대화 중 흥미로운 다른 주제로 이야기가 번질 때 지금은 이 주제에 대해 먼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그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일단 이것부터 정리할까요? 와 같이 원래 논의하던 주제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합니다. 효과. 대화가 산만해지는 것을 막고 판단, 제의. 적인 상대방이 대화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결과물 미리 보여주기 훈련. 훈련 방법. 어떤 결과물을 제출하기 전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초안이나 아이디어 스케치 형태로 먼저 보여주며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효과. 판단, 제의. 적인 상대방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확신을 주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체계적인 정리 습관 들이기. 훈련 방법. 대화나 회의 후 핵심 논의 내용, 결정 사항, 다음 행동 계획 등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하여 기록하고 필요하면 공유합니다. 효과. 자신의 유연한 사고 과정이 실제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돕고 판단, 제의. 적인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리와 관수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훈련들은 강한 인식성을 덕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의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인식성이 강한 분들은 자신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더욱 명확하고 생산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